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일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법치 또한 무너졌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상식이 무너지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 감금 1726일째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이전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제가 인맥을 통해서 정확히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약간의 소식은 제 인맥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신 직후부터는 전혀 박근혜 대통령 각하의 건강에 대해서 전혀 제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심각해졌다. 건강한 사람도 한 달 정도만 구치소, 교도소 수감되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인신이 감금된 상황이잖아요. 정말 오늘 조간신문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담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연말이나 연초에 출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 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제 시간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드리기 위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노력하셨다고 회고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온 힘을 다했던 모든 일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책을 내게 된 것에 대한 제 마음을 어떻게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답장을 묶어 책으로 내면 편지를 주신 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답신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분들의 편지를 다 실을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해주며 격려와 사랑을 준 국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까지 곁들였습니다. 또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는 이런 분이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스패너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의 방송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인사드리지 못함을 오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를 대신해서 우리 스패너 분들이 오늘 입장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인사를 대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기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잔인한 정치 보복은 현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년 2월 2일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71세가 되는 고령의 여성이십니다. 그것도 수감 생활이 매우 어려워서 지금 이 시간 서울 삼성 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오늘 삼성 의료원 주치의가 최소한 앞으로 6주 이상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주치의가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 솔직히 저도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형집행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우리나라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사법정신이 넓을 광자입니다. 광의적입니다. 광의적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미 4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상황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지만 형집행정지는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바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할 지경인데 제1야당인 국진당 이준석은 오늘도 선대위에서 3구 대선과 관련해서 조수진 최고위원과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싸우다가 책상을 치고 회의장을 떠났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국진당 확대 대선 간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의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가 재건에 대한 어젠다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권력 자리 다툼의 싸움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유권자 과반이 넘는 주권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사법부가 쿠데타로 대통령을 감금하고 헌법에 또 없는 임기 5년을 문재인에게 보장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가짜가 진짜 대통령을 사면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야당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도래할지 정말 한 채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자료만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을 진단하면서 한결같이 한국 사회가 절망적이고 비관적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도 지난 5구 대선에 이어서 4.15 총선에 이르기까지 선거에 이기고도 투표의 진단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올 정도로 어느 하나 자유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자유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자유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산물이며 피를 흘려야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법정에서 20년이든 30년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보이콧을 한 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장고의 옥중 투쟁을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몫을 다해야 합니다. 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 우리는 이렇게 문재인 주사파 일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변해가는 이 시국 상황을 우리는 냉정히 인식하고 이제 국민 저항권, 국민의 저항으로 지난 3년 8개월간의 기나긴 이 악정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꿈이 있는 사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저항이 필연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저항해야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끝없이 추락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단초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법 탄핵을 바로잡고 탄핵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응징함으로써 두 번 다시 위헌적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이에 정의일 TV 진행자는 이런 사법 만행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끝까지 법정 투쟁에 이제 단호히 결연히 나서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법조인이 아니면서도 헌법수호단이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법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헌법수호단 박상구 단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경의를 표하고 저도 헌법수호단 이름으로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수호단의 소장을 저는 일부 수정해서 그리고 보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대통령 권한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의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권한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돌아오는 수요일 22일 오후 3시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일TV 커뮤니티 창에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이용하시면 됩니다. 북부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적법하지 않는 절차로 탄핵 소추안 가결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등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소추안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어도, 그리고 국회법에 대한 절차적 과정만 한 번만 살펴보았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부결되었거나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중대한 절차적 험결은 모든 국제사회 사법체계에서 무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절차적 험결과 사실 오인, 심리 미지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든 사법체계가 그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도 중대한 절차적 험결, 그리고 사실 오인, 심리 미지는 무죄, 무효라는 것입니다. 물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탄핵 소추서가 작성되었고,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대행이 판결문에 국회의 탄핵 소추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었겠습니까? 이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국회 탄핵 소추안에 문제가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여론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하는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헌법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직위, 자신의 미래, 헌법을 파기하든 말든 저들은 결국에는 마녀사냥으로 신속성만 앞세운 불공정한 탄핵재판으로 역사의 오점을 남긴 탄핵 사건입니다. 정말 자유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에드먼드 로스 같은 국회의원 한 명만 있었더라도, 또 어쩌면 우리나라
김두한 같은 그러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 또는 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을 선언한 재판이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법관 8명이 2017년 3월 10일 전원 일치로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짓밟아버리는 법치주의 자멸을 선언한 불행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단심 재판입니다. 따라서 비록 그 절차와 내용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소위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확정력에 불구하고 그 결정은 실질상 위헌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효의 재판이 실질상 합헌 유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역사적 진실 규명이 서서히 가까워 오고 있다. 청와대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이 문재인 일당은 반드시 역사 앞에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 역사의 대가에 중심에 우리 국민들이 역할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 강압과 매수로 을사오적들을 회유하여 맺은 을사늑약이 비록 형식상은 유효한 조약일지 몰라도 그 체결의 과정과 절차가 국제법상의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가 그 조약은 무효라고 확신하고 그 을사늑약을 무시한 채 40여 년간 독립투쟁을 벌여서 끝내 지난 1948년 건국 우만 이승만 박사의 지도 아래 자유민주 법치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법리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시는지요? 오늘날 소위 이 나라의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들은 왜 확정된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 무효 투쟁을 하느냐? 왜 태극기 집회를 계속해서 평화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느냐고 라고 칭하면서 태극기 부대로 이렇게 폄하하면서 우리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판은 형식적 확정력과 법치주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확정력에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치주의 전부라고 믿었던 독일 나치 시대의 낡은 법률 신봉자들의 행위입니다. 탄핵에 부역하는 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을사늑약은 합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여 투쟁한 우리 애국 독립운동가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나라를 소란케 하는 불법 폭력 시위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한 불법 폭력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애국투사들이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언론, 국회, 검찰, 법원, 노조를 더 이상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일어났어. 법치 애국의 시민인 우리가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혼란시키는 세력은 우리 그들이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아니라 언론과 개법관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힌 세력, 이 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시킨 세력은 저들이 말하는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바로 이 기러기들, 언론과 개법관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언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마녀사냥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1726일째 지금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과 개법관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탄핵의 중심자 역할을 했던 바로 국회 300마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색당쟁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 나라 특권층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마치 진보적 이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부 주사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듯이 강위론 등의 8인의 재판관들은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 법관의 기본 자세마저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저 국회 300마리 편을 들어서 헌법 제111조 2항의 규정상 8인 재판은 무효라는 법조인들의 일치된 공문을 무시한 채 또한 심지어서 자신들 스스로의 헌법재판소 판례도 뒤집고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심판과 제23조의 심리는 같은 것이니까 사법 제23조에 의하여 합헌이라는 헌법에도 없는, 헌법에도 맞지 않는, 법률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별로 개별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는 무효라는 국민적 법률 상식에 대해 투표 방법은 국회의 자율권이므로 헌재가 재판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자기 부정이 바로 저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입니다. 증거 없이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서 국회의 법률을 헌법보다 상위법률로 착각하는 법관들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막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수많은 헌법학자들, 법학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같이 미천한 법을 배운 이 사람도 아는데 저 여의도 국회 300마리 중 절반이 넘는 국회들이 다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 율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학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알면서 침묵하는지 아니면 비겁한 건지 정말 법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법을 배웠다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저는 아마도 광화문 광장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천하게 공부한 법률 지식도 이러할지언데 수많은 법학자들, 저를 가리킨 법학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수많은 법조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 말이 틀렸는지 여러분 정일TV 오늘 방송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틀린 곳이 있으면 저에게 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지인 주변에 법학 교수, 변호사들 제 방송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틀린 구절이 있는지. 증거 없이 소추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제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에 대해서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국회의 법률을 헌법보다 상위 법률로 착각하고 있는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국회의 탄핵 소추장을 소위 쟁점 정리란 이름 아래 멋대로 뜯어 고치고 그 고친 소추장으로 재판하는 사법 만행을 재판 관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이 대목에 저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새 탄핵 소추장으로 자신들이 재판에서 불고 불리의 재판 기본 원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이 8마리 자신들이 만든 새 탄핵 소추장으로 자신들이 재판하면서 불고 불리의 재판 기본 원리를 처참히 짓밟아 버리는 이날을 어찌 법치 사망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어떤 위헌적 방법과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해도 대통령은 다툴 수 없다고 그야말로 삼권 분립의 헌법 기본 원리도 무시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장에도 없는 사유, 검찰 그리고 특검 조사 박근혜 대통령이 불응했다는 이 부분은요, 국회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대목만 아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아요. 이 대목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방 생각났어요. 이 대목, 국회 탄핵 소추장에 없는 사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파면 선고할 때 지난 2017년 3월 10일 국회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려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뿐인데 탄핵 소추안에 없는 부분까지 끼워 넣어서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 탄핵하는 위헌적인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국회가 중요한 사유라고 내세운 사유는 무죄라고 하면서 국회가 중대하지 않다고 한 사유를 중대한 사유라면서 그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초법적인 정치 재판을 단행했습니다. 고영태 일당이 자기들의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잠적을 하도록 이 정권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국진당 대선 후보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지금의 국진당 윤석열 후보는 당시 특검 검사잖아요. 고영태 일당이 자기들이 거짓 진술이 드러나자 잠적을 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형사법원도 고영태 일당의 진술을 믿지 못해서 최순실의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자로 인정한 후에 자유대한민국 헌법에도 없고 오로지 조선시대 경국대전과 북한의 공산형법에나 있을 만한 낡고 구시대의 연좌제를 멋대로 적용한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의 없이 처벌 없다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아무런 고의, 설시, 입증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법률에 아무 근거도 없는 순전한 정치 논리만 가지고 헌법 위배를 인정하면서 파면이라는 이상한 편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에 맞추어서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피청구인 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 신청을 지난 1917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기각해버리고 결심하는 편파적인 졸속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일찍이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반대 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8인 전원일치 인민재판식의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기획 상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직접 평등, 비밀, 보통선거에 의해서 적법하게 선출된 민선 대통령이자 이 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고 헌법수호에 투철하셨던 이 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켜서 치욕과 불명예 대통령으로 색칠하면서 끌어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미국 상하의원 공동의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국호를 앞세우면서 연설한 유일한 대통령을 말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죠. 유엔 연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 깨어있는 모든 국민은 이런 위헌적 사법 만행에 대해서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상대로 이제 정일TV 진행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법조인 출신도 아니면서 헌법 수호도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그동안 수차례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 또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대통령 권한 행사 금지 신청했던
헌법수호단 박상구 대표와 그리고 이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수호단 그동안의 활동에 정말 경의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또 우리 정일TV 시청자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기준으로 돌아오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실상을 자세하게 법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임을 이 지구촌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인, 친구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무한 전파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대한민국 양심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 행복하시고요. 정일TV 채널 혹시 방송하지 않으면 정지 또는 폭파당한 겁니다. 정일TV2 여러분 이 시간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TV2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 정일TV 2채널 2채널 구독 알림 설정으로 폭파 대비한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시간 나시는 분 22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도봉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가까워요. 기자회견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커뮤니티 정일TV 커뮤니티 창요 여러분 좀 보시고요. 돌아오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북부지방법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영상 많이 전파, 무한 전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